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좌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을 공식 출범합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내려는 의지가 참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과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에 동시 경고를 날렸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청와대 반응을 살펴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대검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이규영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며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 이규현 검사까지 공수처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이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을 넘어 접종 속도까지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못지않게 속도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며 이재명을 양아치에 빗대 비판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지사를 양아치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이재명이 양아치 같다는 것인지 양아치 같은 이재명을 비판한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안철수 대표 여론조사 지지율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패배주의 발상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하고 나섰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치찬란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운 건 제재가 아닌 북한의 정책 탓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이인영의 대북제재 검토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인데 이인영은 이러한 세계적 망신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뉴스나 신문 등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적폐청산과 개혁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자신들을 뺀 나머지를 모두 적폐로 보았고 이를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모두 뜯어고치려 했죠.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를 맘껏 이용했습니다. 이제 그 용도가 다하자 이른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이들마저 적폐로 몰아 청산하려 시동을 걸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검경수사권은 조정됐고 국정원은 본래 기능을 상실했으며 여러 논란 끝에 공수처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촉이 빠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들이 원하는 남은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인지 감이 오셨을 텐데요.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좌파 진영이 내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을 공식 출범하고 교육사업, 국회 청원 등을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1년여를 앞두고 좌파 진영에서 본격적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성향 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대표자회의와 출범식을 통해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결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조직의 결성을 제안한 단체의 명단은 원내 정당인 정의당은 물론 친북 성향을 보여온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그리고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들은 3, 4월 중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쯤엔 국보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선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노조 농민회 시민단체 회원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상반기 내 10만 명, 국회 청원 추진 등의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 정부에서 더 이상 정권 유지 수단으로
국보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첩 등 안보 우려에 대해선 국보법이 있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문 정부 들어 국보법 관련 사건은 매년 100건 이상이 접수돼 20여 건 안팎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보법 폐지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그간 진보 진영의 핵심 추진 과제였는데 지난해 총선에서 여권이 절대 의석을 확보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여당을 압박해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냈죠.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두고 법치 말살이고 헌법 파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과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이라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추진안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라면서 검찰을 지키려는 결기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직을 절대로 걸지 않는 여당 의원들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러한 인터뷰는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3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실감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검찰까지 윤 총장 인터뷰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의 수사청 주장을 조목조목 때렸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연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수사청 반대는 검찰 권한이 아니라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한 윤 총장 인터뷰 발언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힘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게 된다며 죄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를 줄여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여당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근거로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민주당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밀어붙이다 보니 검찰이 지극히 평범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범주안보단 밖을 더 선호하는 듯한 청와대는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빠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재차 청와대의 입장을 물었지만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국회 절차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중수청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성급하게 여론전에 나섰다고 보고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인데 한마디로 너 왜 그렇게 설레발을 치며 호들갑을 떨어내냐 이런 뜻이 아닐까요? 동시에 여당 내 강경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됩니다. 여기서 강경파는 중수청을 빨리 만들고 싶어 안달난 김용민, 김남국 같은 애들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또다시 조국 사태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 같은 사태를 만들어 좋을 게 없는데 중수청이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초구속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바로 그 속도 조절,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라는 것이죠. 선거에 불리하지 않게 말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여당과 검찰 중간에 서 있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여당 의원들만큼 감옥에서 살고 있는 부인을 둔 조국만큼 아직 끝나지 않은 아들의 군유가 미복귀 수사로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추미애만큼
검찰을 없애고 싶은 건 바로 청와대에 거주 중인 문준용 아버지 되시는 분이겠죠. 중수청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의 앞으로의 태도가 어떠할지 이 부분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식인의 양심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 실정에 목소리를 내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논의되는 민주당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법안 발의자들의 특성과 동기, 법안의 내용, 그 법안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등을 볼 때 거학척결 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그 역량을 말살함으로써 거학비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며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황우나 같은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가 파렴치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교수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마디로 사회 기생충들을 위한 중대범죄 비호청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일반 국민을 호도하는 조국 추미애류의 국가사법농단 세력들은 이 국가사법농단의 방향과 이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관이 되려는 목표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현재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처장은 향후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마찬가지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대검과 공수처의 조율이 진행 중이고 검사 채용 등 공수처의 조직 구성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이첩 요구는 사실상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며 김학의 출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지검장과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근거는 공수처법 25조 2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강제이첩권이 있지만 이 경우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와 중복되는 사건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의 판단으로 이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아직 조직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은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이첩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면접을 앞둔 상태로 오는 4월에야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학의 출금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사건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의 이첩 요구가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수사가 가능할 때까지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이첩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지검장의 이첩 요구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의 사례처럼 향후 검찰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공수처 이첩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법조인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다면 사건 검토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지검장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고 목적은 뻔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코로나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을 넘어
접종 속도까지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콕 집어 일본에 비해 빠르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은 이틀이면 350만 명에게 접종한다며 매우 느리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 이후로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이니 접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에서 105번째로 접종이 시작됐고 이는 세네갈보다 더 늦게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765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는 첫날 26일 1만 9,127명, 둘째 날 27일 1,285명을 더해 총 2만 1,17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 인구 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041%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백신을 빠르고 집중적으로 맞아야 하는 이유가 알려지면서 안정성과 동시에 속도 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78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5만 8,500만 명분 물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온전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현재는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2만 613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564명입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6.65%이고 화이자의 접종률은 1%에 불과합니다. 접종 첫날인 26일과 비교하면 둘째 날과 셋째 날 접종자가 확 줄어든 것은 주말 휴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동 희석 접종 방식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 특성상 단계적으로 접종을 확대하면서 접종법을 교육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안정성은 물론 속도 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 한두 달 이후에는 백신 도입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6개월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종하는 사람과 4분기 접종자 간의 면역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최대한 많은 백신을 몇 달 내에 집중적으로 맞아야 한다. 국민들 접종 시기가 너무 퍼지면 곤란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 정부도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 종합뉴스 두 편이 유튜브 측으로부터 나란히 광고 수익 제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봐도 대체 어느 부분에서 욕을 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 또한 같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양아치에 빗대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양아치와 이재명, 참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 수 없는데 홍 의원이 이재명을 왜 양아치에 빗댄 것인지 홍 의원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제였던 2일 2014년 12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징계할 때 나는 경남FC 구단주 자격으로 연맹을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옹호해준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런데 그때 이 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자신을 도와준 나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으니 같이 징계해달라고 물귀신 작전을 편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때는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홍 의원의 양아치 발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며 이재명을 비판했고 27일에는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의원이 말한 양아치 같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찰싹찰싹 찰떡같이 잘 달라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은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공세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전세가 뒤집혀지지는 않는 양상이지만 서울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죠. 때문에 여권과 야권 어느 쪽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큰 내용과 부스럼 없이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며 결집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내용과 부스럼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바라보는 지지층들의 피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장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쩌면 이들 간의 신경전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요. 이 와중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안철수 예비후보를 향해 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진짜가 아니다라며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보도에 강추청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호 2번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를 연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측에서는 마뜩잖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안철수 예비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 강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범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기호 4번을 달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안 후보가 만나러 찾아온다면 만나기야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무산으로 인한 3자 구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단일화 판 자체를 깨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3의 후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단일화를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내 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짜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 후보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쪽에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안철수 후보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히 여론조사의 구성 요인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언급이 야권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그런 발언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게 된다라며 그것이 단일화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서로 모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호 2번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금 시민들은 인물을 요구하는데 정당 대결을 고집하면 야권은 100전 100패라며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결로 가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도 되물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혹은 국민의당 국민의힘 간 합당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홍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당 후보 패배를 전제로 안철수 후보에게 2번을 달고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는 잘못됐다고 밝혔는데요. 홍 의원은 자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패배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후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하기도 전에 자당 후보의 패배를 전제로 안철수 후보에게 2번 달고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는 잘못된 메시지라며 지금부터라도 자당 후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난에 합세했습니다. 장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유치한 논쟁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웃기지도 않은 소아병적 영역 다툼일 뿐이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 의원은 최종 결선에서 누가 이기든 이긴 사람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라면서 선거운동 못해준다고 주장할 것이면 진작에 당 밖의 제3지대 후보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없이는 단일화도 없다고 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선거를 돕지 못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고약한 심보인가? 제발 후보들끼리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되겠나? 야당에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이 아닌 안철수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대굴욕을 선사했습니다. 자유파를 지향해온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21과 정규재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혁자유연합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두 당의 합당대회는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당이 합당한 새 정당의 이름은 자유민주당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는 기회주의, 무신념 여당 이중대인 국민의힘 당을 대체하는 진정한 자유파 정당을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면서 사기 진보 좌파 독재의 더불어민주당과 기회주의 여당 이중대인 국민의힘 당에 의한 양당 구도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다른 자유파 진영과의 통합 및 합당도 계속 적극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대북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극도로 엄격한 북한의 코로나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논평을 낸 바 있는데 여기에 유럽연합까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 이인영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인영은 지난달 26일 보도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건 본인 배떼지만 채우려 하는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인영의 이 발언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인영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대북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나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 되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인영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지만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들이 이인영 네 눈엔 안 보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서울 깍쟁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백신을 워낙 조금 가져오니 K주사기 조작이라도 해서 생색내고 싶은가 보죠. 할 줄 아는 건 조작질, 거짓말뿐이니. 서울 깍쟁이님 맞습니다. 백신을 워낙 늦게 접종하다 보니
이젠 K주사기 품질을 앞세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또 본인들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사실 백신 주사기도 삼성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백신 접종 날짜에 맞춰 생산해내지도 못했다는 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죠. 본인들 스스로 해냈다거나 본인들 머리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들, 문재인 정부에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듯합니다. 테스 형님께서는 표만 든다면 불법 노점상은 물론 공안, 외국인 근로자, 나는 개인이요, 짜장까지도 뿌려뿌려라는 재미가 담긴 비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직전에 뿌려댄다는 4차 지원금에 불법 노점상도 포함된다는 뉴스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정말 이러다가 짜장에 짬뽕까지 돈을 뿌려대는 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 옆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조속히 4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의 추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